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박윤희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학 4학년 학생들이 해야 될 취업 준비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각각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셨죠. 4학년생들이 해야 할 취업 준비라는 내용을 제가 영상을 이제 만들면서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먼저 한숨부터 예, 나오더라고요. 예. 사실 그 좀 1, 2, 3학년 때 제때 취업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면 4학년이 되면은 우리가 진로 실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본인이 목표로 했던 진로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어떤 그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제대로 준비가 단계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진로 실현이 어려운 한 해가 되겠죠. 4학년 한 해가요. 네, 그래서 사실 그 4학년생들이 해야 될 취업 준비라는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숨이 쉬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네. 먼저 첫 번째는 그 이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4학년이 시작되면 이제 쓰시기 시작해야 되는데 제대로 쓰시기 시작해야 돼요. 3학년 때도 제가 이력서 자소서를 좀 써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수준의 자소서, 이력서 자소서가 아니라 이제 정말 그 진로를 실현하는 단계에서 내가 진짜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분야로 취업을 하거나 뭐 그런 단계에서 필요한 수준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4학년 1학기 이제 시작하면서 제 수업 시간에도 이제 수업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데 저는 마스터 이력서와 마스터 자기소개서라는 그런 내용의 수업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개념은 아니고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개념인데요. 마스터라는 표현이 이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앞에 붙었다는 얘기죠. 이건 뭐냐면 내가 뭔가 보고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샘플, 뭐 원본, 뭐 견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그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먼저 써놓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제 이후에 기업마다 이제 자소서 문항도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기업마다 지원할 때, 그때, 이 마스터 이력서와 마스터 자기소개서를 보고, 작성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작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자소서나 이력서를 쓸 때 뭔가 보고 쓸, 그쵸? 보고 쓸 어떤 그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굉장히 짜임새 있게 빠짐없이 자세하게 잘 써져 있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작성을 미리 해두면 우리가 그 많이 지원할 때는 지금 일주일에 뭐 사실 참 좋은 건 한 10개 정도 쓰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그래도 결국 지나고 나면 그게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뭐 그래봤자 한 달에 40군데밖에 못 쓰는 거니까요. 그쵸?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주에 10개씩 쓴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1개 갖고는 안 되잖아요. 하루에 뭐 2개 정도씩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루에 2개를 무슨 수로 쓰냔 말이죠. 뭔가 쉽고 빠르게 보고 쓸 수 있는 원본이 되는 뭔가가 있으면 그걸 보고 쉽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자소서나 이력서 써서 어떤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우리가 서류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리 써두는 서류가 마스터 이력서와 마스터 자기소개서예요. 그러니까 4학년 1학기 시작할 즈음에 마스터 이력서나 마스터 자기소개서 한번 써놓으신다면 4학년 1학기 인턴, 이제 전환형 인턴을 많이 쓰게 되겠죠. 전환형 인턴 쓸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형 인턴을 지원하면서 자기의 자소서가 업그레이드 되겠죠. 예, 자꾸 써보면 굉장히 잘 쓰게 되거든요. 예, 업그레이드 되면 이제 2학기에 있는, 4학년 2학기에 있는 공채 때는 정말 좋은 이력서와 자소서를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 이력서와 마스터 자기소개서를 써놓자. 4학년 들어오면 바로,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스터 이력서 자소서 쓰시면서 전환형 인턴에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잘 안 될 겁니다. 예. 대기업의 전환형 인턴에 도전해서 이게 합격이 되면 그 기업에 이제 인턴하고 마지막 최종 면접 한 번만 보면
이제 정규직 공채와 똑같이 취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전환이 안 돼서 그 기업을 이제 인턴만 하고 전환형 인턴만 하고 이제 그만두게 돼서 2학기 때 다른 기업에 공채를 하게 되더라도 대기업에 전환형 인턴 했던 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 전환형 인턴 하셨다가 그 기업에 그러니까 못 들어가셨던, 안 들어가셨던 그런 분들도 사실은 대기업에 다시 취업할 수 있어요. 그 기업이 아니라도. 그 정도로 잘 스펙이며 뭐며 갖추어지신 분들이 전환형 인턴에 보통 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환형 인턴에 한번 꼭 도전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인턴 무조건 도전한다. 예. 3학년 2학기 겨울방학쯤 돼서 기업들이 요즘에 잘 안 뽑긴 하지만 뽑는다면 체험형 인턴에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체험형 인턴을 하고 나면 전환형 인턴이 쉽게 붙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것 같지만 또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어떤 스텝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뭐 현장 실습하고 뭐 체험형 인턴 합격하고 근무한 다음에 전환형 인턴 합격하고 그리고 예, 이제 전환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턴은 무조건 도전하셔야 됩니다. 실패한다고요? 실패할 겁니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커요. 예, 잘 안 됩니다. 왜냐? 공채 인원보다 훨씬 적게 뽑거든요. 전환형 인턴 인원수를. 공채를 500명 하면 전환형 인턴은 500명 안 뽑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적게 뽑죠. 뭐 200명이나 이렇게밖에 안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실패해도 대기업에 제출했던 이력서와 자소서가 남아요. 그러니까 남는 게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혹시 기회가 되면 뭐 전환형 인턴의 경우에도 인적성 검사 보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인적성 검사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굉장히 큰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전환형 인턴은 무조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다 잘 안 되어 있더라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쓰고 나면 뭘 느끼냐? 아, 내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네. 도대체 이력서란을 채울 게 없네.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준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쵸? 한 6개월 정도는 남아있으니까. 4학년 1학기에 그걸 경험하시면 공채까지는 6개월이 남아있잖아요. 가을 공채까지는. 네,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4학년 1학기에도 공채를 졸업생을 대상으로 공채를 합니다. 하긴 하죠. 네, 그렇지만 또 2학기 공채가 우리나라는 그 원래 가을 공채가 좀 이렇게 핫한 그런 어떤 그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1학기 때도 분명 공채합니다. 근데 2학기 때 더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졸업하신 분들은 4학년 1학기 공채에 도전하시면 좋겠고, 아직 졸업을 안 하셨다. 그런 분들은 2학기 공채에 도전하시기 위해서 1학기 때 인턴에 무조건 도전해 보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내가 더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직무입니다. 사실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뭐 전환형 인턴도 붙고 2학기에 공채도 바로 붙고 뭐 그러면야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요새 유행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졸업하고 취업 준비한다. 이런 말이 유행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사실 채용도 많지 않았어요. 코로나 사태 겪는 한 2, 3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한결같이 요즘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2023년 2월 졸업생들이 가장 취업이 힘들 것이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공통적으로 많이 합니다. 예, 경제 전문가들이나 뭐 이런 전문가들도 동일하고요. 예. 하지만 제가 볼 땐 그래요. 언제 뭐 안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예, 우리 항상 힘들었습니다. 예, 쉽지 않았어요. 예. 물론 물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야, 그래도 그때가 낫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쵸? 비교해보면, 아, 그래도 2018년, 19년에는 그래도 좀 취업이 됐었어. 근데 코로나 터지고 2020년 되면서부터 2020년에는 한동안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정부들이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가 부양되기 전까지 2020년도 참 안 좋았습니다. 그렇다가 2021년도에는 굉장히 좀 좋아진 편이었어요. 경기가. 코로나도 웬만한큼 뭐 이렇게 잠잠해지기도 했지만 경기 부양이 됐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려 있고 그래서 기업들도 소비가 많아지니까 어때요? 물건도 많이 생산해서 판매하고 수출도 잘 되고 이런 식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뭐 줌으로 면접을 보더라도 뽑기는 뽑았었어요. 그런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늘 힘들어요. 취업도 안 되고 되게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고 보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우리가 언제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우린 늘 안 좋았고 우린 늘 힘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입을 한결같이 모아서 얘기하는 것이 2023년 2월 졸업생들이 가장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경기가 굉장히 다운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경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반기쯤 돼야 조금 나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또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2024년도까지도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려운 난관을 뚫으려면 직무밖에 없습니다. 직무 관련 준비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직무입니다. 세 번째는. 4학년 1학기 여름방학에 마지막 대학 재학 중에 마지막 현장 실습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 4학년 2학기 겨울방학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뭐 법규상 그래요. 예, 뭐 이건 우리가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제도가 그래요. 예, 현장 실습이란 제도가.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가 4학년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2달 동안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업에서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인턴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 제도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 주요 자격증 취득이 안 됐다면 이것도 완료해 주셔야 돼요. 보통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1차는 뭐 4학년 1학기 하지만 2차는 이제 1차 붙고 나니까 뭐 여름방학쯤이나 이렇게 도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격증 취득 완료해 주셔야 돼요. 직무 관련 주요 자격증은요. 네, 주요하지 않은 자격증은 취득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예, 쓸 데도 없습니다. 쓰라고 하지도 않고요. 예, 주요 자격증 위주로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회자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요 외부 교육들이 있습니다. 예, 그걸 들으면 굉장히 취업에 유리하다. 이런 교육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무슨 뭐 물류 전문가 교육이라든가 뭐 마케팅 전문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외부 교육기관에서 하는 무료 교육 요즘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교육들 학교와 연계돼서 대학과 연계돼서 하는 교육들 뭐 그런 교육들도 들어두시면 좋겠고요. 예, 3학년 겨울방학이나 이때 들어도 좋으시겠죠? 근데 안 되면 4학년 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분야는 특히나 이런 주요 외부 교육을 꼭 이수하셔야 돼요. 학부생들 많이 안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발 인원, 신입사원 선발 인원을 줄일 때,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석사생 위주로 뽑는다든가, 이렇게 줄여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분야에 학부생들은 거의 떨어뜨리고 대학원생들만 뭐 면접 봤다 이런 소문이 돌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학부생들은 신입사원 채용을 확 줄일 때 뭐 주요 어떤 그 직무별로는 뭐 학부생은 거의 안 뽑고 대학원생들만 위주로 뽑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서 학부생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부생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런 주요 외부 교육입니다. 학교 교육만으로 커버가 된다면 주요 외부 교육을 듣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 관련 교육을 그 학부에서 제대로 뭐 전공해서 다루는 학교들이 덜어 있지만 뭐 모든 학교가 다루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외부에서 주요 교육들을 들으셔야 돼요. 뭐 서울대에서 뭐 진행하는 반도체 관련 교육이라든가 카이스트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라든가 반도체 협회에서 진행하는 뭐 그 장기간의 반도체 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두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냥 대학에서 뭐 반도체 교과목을 조금 수강했어요.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주요 외부 교육을 이수하셔야 그분들에게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원생도 아니고 학부생이라면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직무별로 이렇게 핫한 외부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접하셔서 교육을 이수해 놓으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나한테 굉장히 유리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 이 정도 하면 뭐 영어 점수야 우리가 3학년 2학기 때 다 마련해 놔야 되니까 4학년 때까지 영어를 붙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보통 영어 점수 하나 나오면 2년 동안 그 영어 점수가 유효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학년 겨울방학 때 2학기 때 따놓으면 2년 동안 점수가 유효하니까 4학년 내내도 그 점수 쓰고 그 다음에 1년도 그 점수 쓰면 되지 않습니까? 4학년이 돼서도 영어를 붙들고 있다? 그러면 곤란한 겁니다. 그러면 그 직무 관련 마지막 준비할 시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준비가 늦은 겁니다. 예. 그럼 당연히 어때요? 졸업하고 취업 준비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졸업하고까지 취업 준비가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학년 때 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제는 공채에 도전하셔야죠. 2학기 때 되면. 이제 남은 것은 공채입니다. 예. 근데 잘 들으셔요. 각 대학마다 4년제 대학이면 각 대학마다 뭐 경력개발센터, 진로취업센터 뭐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부서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채용 추천이라는 게 있어요. 채용 추천. 모든 학교가 다 있어요. 이거 없는 학교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개중의 기업들이 공채로만 사람을 뽑지 않고 그 학교로 직접 추천서를 줘요. 숭실대에서 추천서 7장 드릴 테니까 요러요러한 스펙과 요러요러한 인품을 가진 학생을 7명을 선발해서 저희한테 이력서 자소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로 면접 봐서 별도 채용하겠습니다. 요렇게 의뢰를 하는 곳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기업들은 어디로 연락을 주느냐? 경력개발센터나 진로취업센터로 연락을 주는 겁니다. 그럼 연락을 받으면 그 센터에서는 홈페이지에 채용 추천이라는 메뉴가 있고 거기에 공지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걸 보고 나는 뭐 꼭 대기업 뭐 가기 좀 그렇다.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채용 추천 온 기업 중에서도 괜찮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기업에 이제 이력서 자소서를 넣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 면접을 보고 채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들도 가끔씩 채용 추천 의뢰가 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도 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학년이 되면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진로취업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채용 추천란을 매일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요즘은 NCS 채용이 대세가 되면서 한국전력공사 이런 데서는 추천서가 안 와요. 근데 예전에 NCS 채용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저희 학교로 추천서가 몇 장씩 왔습니다. 전기과 학생들 선발해 달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렇게 이력서 자소서 내면은 이렇게 채용 단계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했고 현대백화점 같은 데서도 채용 추천 의뢰가 오고요. 예. 그런 식으로 대기업에서도 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도 오고요.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알짜 기업들. 예. 그런 연봉도 좋고 근무 여건도 좋고 그런 기업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도 채용 추천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공채에 도전하고 싶다. 난 꼭 대기업 가야겠다. 준비가 충분히 된 것 같다. 그럼 도전하시지만 난 조금 뭔가 아쉬운 거 있다. 그런 경우는 채용 추천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취업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선배 소개로도 들어갑니다. 선배 소개로도 독일계 반도체 회사를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학교 학생이. 네. 그건 뭐냐? 굉장히 사람 관리를 잘했고, 예, 굉장히 인성이 좋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답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결과죠. 예. 그래서 그 독일계 반도체 장비 회사, 삼성이랑 같이 일하는 협력업체인데 거기 다니는 선배가 우리 회사 한번 와보지 않겠냐? 우연히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면접 보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거기서 근무하다가 나중에 뭐 삼성전자 경력직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 독일계 반도체 장비 회사에 그렇게 취업을 합니다. 선배 추천으로요. 예. 그러니까 꼭 채용 추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한국에도 외국계 반도체 기업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장비 업체들. 삼성전자가 워낙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협력 업체들이 워낙 많거든요. 예. 뭐 ASML도 뭐 한국에 엄청나게 투자한다 그러고 지금 ASML은 들어와 있지만 네. 그런 식이잖아요. 예. 그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예. 공채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선배 추천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뭐 면접도 잘 봤으니까 뭐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이러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예.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 들어갔겠죠. 그래서 취업을 하는 방법은 그것도 좋은데 취업을 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공채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진로취업센터, 경력개발센터에 채용 추천란도 있고요. 선배가 추천해서도 들어갑니다. 예. 또 후배가 추천해서 들어갈 수도 있죠. 예, 나는 뭐 군대 갔다 왔는데 후배가 먼저 취업해가지고 후배가 추천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예, 인성도 좋은 인성을 가지면 굉장히 취업하고 이런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렇게도 취업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취업하는데 꼭 공채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졸업 후 1년 이내에 취업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졸업 후 1년 이후로 넘어가지 않도록 취업이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예. 반드시 졸업 후 1년 이내에는 취업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1년이 넘어가면 굉장히 어때요? 예, 노동시장에서 내 가치가 훅훅 떨어집니다. 예,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반드시 졸업 후 1년 이내에 취업에 성공하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4학년생들이 해야 될 취업 준비. 사실 취업 준비랄 게 뭐 있습니까? 이제 마무리해가지고 도전하는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또 유익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음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